혹시 얼마 전 집으로 친한 지인들이나 동네 이웃들을 초대해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손님이 오기 며칠 전부터 온 집안을 구석구석 쓸고 닦고 치우느라 허리가 휠 지경으로 무척 힘드셨을 겁니다. 복잡한 동네 시장에 가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 가득 낑낑대며 들고 오느라 어깨와 팔도 참 많이 쑤시고 아프셨지요. 가스불 앞에서 땀 흘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정작 사람들 입맛에 잘 맞을까 마음 졸이며 걱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왁자지껄 즐겁게 떠들다가 집으로 다 돌아가고 난 뒤 덩그러니 남은 설거지 거리를 보면 깊은 한숨부터 푹 나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기름진 그릇들을 밤 늦게까지 홀로 치우고 나면 다음날 끙끙 앓으며 지독한 몸살이 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한창 젊었던 옛날에는 집에 사람이 매일 북적북적 모여드는 게 진짜 사람 사는 참맛이라고들 흔히 이야기했습니다. 동네 이웃 사람들이 수시로 대문을 열고 들락거려도 그저 반갑고 사람들과 다 함께 어울려 사는 게 그저 즐겁기만 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1살, 2살 더 들면서 이제는 집에 누가 밥을 먹으러 찾아온다는 말이 덜컥 무섭고 지레 겁부터 납니다. 사람을 반기고 좋아하는 마음은 예전과 똑같지만 야속하게도 늙어가는 우리 몸이 마음처럼 쌩쌩하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용히 내 공간을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쉴 틈 하나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온 고달픈 세대입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는 발 뻗기도 힘든 좁은 방 한 칸에서도 밀려드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하루가 짧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푸짐하게 차려내야 직성이 풀리는 참 정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지요. 까다로운 시부모님 생신부터 무뚝뚝한 남편의 직장 동료들까지 온갖 집안 대소사를 내 손으로 다 치렀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고 피곤한 줄도 전혀 모르고 오직 남들을 정성껏 챙기는데 나의 꽃다운 온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남들이 맛있게 쩝쩝거리며 먹는 모습만 바라봐도 내 배가 다 부르다며 인자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 좋은 일이 항상 우선순위였던 참으로 희생적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수십 년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거울 속 내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하얗게 내렸습니다. 이제야 자식들 다 키우고 겨우 한숨 돌릴 만해 졌는데 늙고 병든 몸으로 아직도 누군가를 힘들게 챙겨야 할까요? 그동안 다른 사람 챙기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지금까지 묵묵히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눈물나게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땅에 조금 내려놓아도
충분히 괜찮은 넉넉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노후에는 집에 손님이 많이 찾아와야 외롭지 않은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쉽게 이야기합니다. 넓은 집이 늘 북적거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우울하지 않고 행복할 거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제 늙어가는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올가매는 아주 낡고 무거운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바쁘게 사는 자식들이 주말에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방에 앉아 홀로 섭섭해할 필요도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불편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키며 피곤함을 자초할 이유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깊이는 만나는 횟수나 집에서 밥 한 끼 거창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결코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 밖에서 마음 편하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하하 호호 웃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라는 공간은 세상에서 온전히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나만의 쉼터입니다. 남의 눈치를 살피느라 쉴 틈 없이 내 소중한 안식처를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내어줄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적다고 해서 내 남은 인생이 초라해진다는 우울한 생각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홀가분한 노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점점 내 집에 누군가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이토록 싫고 귀찮아지는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집안일을 감당하기에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게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쓸고 닦고 청소하고 불 앞에서 요리하는 과정 전체가 늙어가는 우리 몸에는 엄청난 중노동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둘째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무서운 물가 때문에 밥 한 끼 대접하는 손님맞이 비용이 은근히 크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달콤한 과일 몇 개만 집어들어도 지갑이 훌쩍 얇아지는 요즘 같은 세상에 식비 지출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셋째는 나만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리듬이 누군가의 방문으로 인해 와장창 깨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기 때문입니다. 푹신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달콤한 낮잠을 자는 소소하고 행복한 휴식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넷째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많이 변해서 굳이 불편하게 남의 집 안에서 모여 만날 필요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번거롭게 요리할 필요 없이 맛있고 깔끔한 식당과 분위기 좋은 예쁜 카페가 우리 동네 골목마다 참 많아진 세상입니다. 밖에서 편하게 만나 각자 자기가 먹은 돈을 내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빚을 지지 않아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다섯째는 손님이 오기 전에 완벽하고 깨끗하게 집을 치워 놓아야만 한다는 숨막히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 집이 지저분해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는 그 지독한 스트레스가 우리 노년의 건강에 참 해롭습니다. 여기에 아주 다르고 대조적인 노후의 모습을 보내고 있는 우리 주변 두 사람의 생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씨 착한 영희 씨는 아직도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옛 지인들을 자기 집 거실로 왁자지껄 불러 모읍니다. 모임 며칠 전부터 무거운 장을 보고 쑤시는 무릎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기름 냄새에 풍기며 전을 부치고 국을 끓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파김치가 되어 알아눕기 일쑤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미숙 씨는 집 안으로 사람을 들이는 대신 무조건 밖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철저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딱 한 달에 한 번 친한 친구들과 동네 식당에서 만나 맛있는 밥을 사 먹고 예쁜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 헤어집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서는 오직 남편과 단둘이서 대충 라면을 끓여 먹고 냄비채로 먹어도 그저 마음이 한없이 편안합니다. 손님 대접할 시간에 아낀 넉넉한 돈과 에너지는 동네 복지관에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는데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과연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만족스러운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까요? 늙은 몸을 무리해서 남을 대접하는 거칠의 삶보다 내 몸을 가장 먼저 아끼고 챙기는 삶이 100번, 1000번 훨씬 지혜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 한마디보다 시린 내 무릎과 허리의 편안함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노후에 머무는 집이라는 공간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한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아름답게 꾸며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내 몸이 피곤해서 눕고 싶을 때 눈치 안 보고 훌러덩 누울 수 있어야 진짜 내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다 깨서 머리가 부스스 헝클어진 채로 낡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어도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찬장에 모셔둔 화려하고 무거운 손님 맞이용 식기보다 내 손목에 무리가 안 가는 가벼운 플라스틱 그릇이 최고로 좋은 그릇입니다. 그저 남에게 잘 보이고 깔끔해 보이기 위해 억지로 거실을 닦고 치우는 노동의 시간조차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남은 세월 동안 내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방문을 거절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키지 않는 피곤한 약속은 웃으며 정중히 미루세요. 남들에게 늘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 좋은 칭찬을 쿨하게 포기해버리면 생각보다 엄청난 해방감과 자유가 곧바로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 내내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꿀 같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조금은 까탈스럽고
차갑게 보여도 내 몸 먼저 챙기고 푹 쉬는 것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비법입니다. 나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챙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도 억울함 없이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 지금 당장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로 집 밖에서 편하게 밥을 먹고 만나는 문화를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웃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제안해 보세요. 우리 이제 늙어서 힘든데 집에서 고생하며 보지 말고 저기 길가에 새로 생긴 맛있는 식당에 가보자고 먼저 말해보세요. 둘째로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각자 자기가 먹은 비용을 깔끔하게 나누어 내는 더치페이 문화를 절대 어색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은 밥값은 내가 낼 테니 식후에 마시는 커피와 차는 네가 예쁜 곳에서 사라는 식으로 가볍게 금전적인 짐을 나누어 보세요.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덜 들어야 만남 자체가 짐스럽고 부담스럽지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편하게 친구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누군가 집으로의 방문을 원치 않을 때는 속마음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고 부드럽게 웃으며 거절하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요즘 내가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좀 안 좋아서 집안을 치우기 힘드니 밖에서 편하게 보는 게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만약 진짜로 나를 아끼는 진정한 친구라면 나의 이런 솔직한 마음을 섭섭해하지 않고 충분히 따뜻하게 이해해 줄 겁니다. 만약 내가 거절했다고 대뜸 화를 내거나 삐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남은 인생 동안 애써 내 곁에 둘 필요가 전혀 없는 얄팍한 인연입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무거운 인간관계를 가볍고 산뜻하게 하나둘씩 정리하는 것도 평안한 노후를 위한 아주 훌륭한 준비 과정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황혼기에는 무엇보다도 내 다친 몸과 지친 마음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것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굽은 허리와 시린 무릎을 내 손으로 다독이며 오늘 하루도 남 눈치 안 보고 무사히 잘 보낸 나 자신을 따뜻하게 칭찬해 주세요. 자식들 다 떠나고 빈 둥지처럼 조용한 집안이 때로는 낯설고 외롭게 느껴지며 텅 빈 것처럼 적막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과 적막함은 혹독하고 매서운 세월의 풍파를 무사히 이겨낸 어르신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값진 특권입니다. 좋아하는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따뜻하고 구수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그 외로운 시간을 온전히 사랑해 보세요. 누구의 잔소리나 방해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나침반처럼 나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 늙어갈수록 참으로 소중합니다. 거실 창밖으로 예쁘게 피어나는 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느긋하고 게으르게 보내는 하루가
노년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더 이상 얄팍한 남의 눈치 보느라 애쓰지 마시고 오직 내 마음이 즐겁게 끌리는 대로 새처럼 자유롭게 훨훨 살아가세요. 우리는 남아있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 매일매일 아무 탈 없이 평안하고 다정하기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따뜻한 금빛 햇살이 매일 가득 비추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늘 건강 잃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오래도록 머무는 참으로 편안하고 포근한 시간 되십시오. 이상으로 지혜 창고였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